4월 3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회 사개특위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수처 설치 법안을 어제 패스트트랙에 태웠습니다. 애초 더불어민주당 법안으로 처리하기로 했던 여야 4당은 바른미래당이 독자적인 공수처 법안을 내면서 두 개의 패스트트랙에 올라탔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법률방송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신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단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공수처 법안과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른미래당 공수처 법안은 법안 명칭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안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고 바른미래당안은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민주당 법안에 비해 바른미래당 법안은 고위공직자들의 부패 행위 엄단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법안 이름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안과 가장 큰 차이점은 공수처장 임명 형식과 방법입니다. 민주당 안은 공수처장 추천위가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지명한 1명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는데 바른미래당 안은 대통령이 지명한 1명에 대해 청문회는 물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임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공수처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실질화하자는 취지입니다. 나아가 바른미래당 안은 판사나 검사, 경무관급 이상 고위경찰에 대해 공수처에 독자적인 기소권을 주되 별도의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애초 공수처에 별도의 기소권을 부여하는데 반대했던 바른미래당이 민주당 안을 절충해 접점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법안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른미래당 사개특위위원 최이배 의원의 설명입니다. 검사 등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사처가 직접 기소권을 갖는 것은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합의를 했고요. 다만 수사처의 수사검사가 직접 기소 권한을 행사하기보다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사위원회, 일종의 배심원 제도 같은 거죠. 이 기소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나머지 법안 내용은 민주당 안과 대동소이합니다. 수사처 검사는 25명 이내로 했고 10년 이상 재판이나 수사, 조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했습니다. 법안은 공무원이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의 범죄 행위를 알게 된 경우 공수처에 고발하도록 했고 감사원이나 금감원 등의 수사 의뢰가 있는 경우 공수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습니다.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는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기관의 범죄 수사는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대해선 공수처에 우선권을 줬습니다. 법안은 또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수사 효력 실질화와 검찰 견제 장치를 함께 마련했습니다. 김학의 사건이나 버닝썬 사건 같이 검찰이나 경찰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즉 권력기관과 관련 사건에 대해서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결국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법안은 이와 함께 공수처장과 차장은 검찰 또는 경찰에서 퇴직 후 2년이 지난 사람으로 제한해 현직 검사나 경찰이 바로 공수처 지휘부로 이동하는 걸 막는 차단 장치를 뒀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극렬한 반발 속에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공수처 설치 법안 2개는 이후 본회의 상정까지의 과정에서 민주당 안과 바른미래당 안을 함께 심사해 단일화를 노출해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신세아입니다. 네, 오늘 대한변협에서는 법조계 이해 충돌로 불리는 전관예우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슈플러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오늘 최고이직 판사나 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최고이직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전관예우는 사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행정부 등 모든 공직에 공통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네. 특히 법조계와 관련해서는 퇴직한 법관이나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에 법원이나 검찰에서 사건을 처리할 때 특정한 배려를 해주는 일종의 관행 같은 걸 지칭하는데요. 네. 오늘 논의된 법원과 검찰의 최고위직의 대상을 특정해보면 네.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그리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정도입니다. 네. 대법관 등으로 전관예우 대상을 특정하긴 했지만 네. 사실 법조계 전관예우는 정도와 경중의 문제지 대한민국 모든 퇴직 판검사에게 공통되는 문제라는 게 오늘 토론회 참가자들의 인식입니다. 네, 전관예우 문제는 법조계 공공연한 비밀인데 어느 정도나 되는지 수치나 통계 같은 게 있나요?
네, 일단 대법원 자료를 보면요. 네. 2017년 대법원 상고심 사건 중 대법관 출신의 정관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한 건수는 440건으로 네. 전년도 263건보다 177건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퍼센트로 보면 67%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네. 이런 대법관 출신의 대법원 상고심 수임이 단순한 우연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찾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네. 형사정책연구원이 실시한 2018년 법조브로커 실태조사를 보면 네. 형사소송에서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의뢰인은 62%로 나타났습니다. 네. 형사사건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 열의 6명 이상은 어떤 식으로든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찾았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네.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대법원 상고심 수임 증가도 네. 이런 맥락과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 오늘 토론회 참가자들의 인식입니다. 네. 뭐 이런 전관 예우를 제한하는 법이나 제도 같은 건 없나요? 네, 있기는 있습니다. 네. 일단 2011년에 개정된 변호사법 제31조 3항을 보면 네. 정관 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자신이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일로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2014년에는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고법 부장판사 등 고위직 판검사는요. 네. 퇴임 후 3년간 연매출 100억 이상의 대형 로펌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형사사건 양형 기준을 설정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네. 이런 법관들의 지나친 재량권 남용과 정관이후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설치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 법조 일원 하나, 이제 평생 법관제 등도 비슷한 취지의 제도입니다. 네. 그럼에도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가 2018년도에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네. 일반 국민의 67% 그리고 법조직역 종사자는 77%가 이 정관이후 금지법에 대해서 규제가 미약하거나 효과가 적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법조계 종사자 열의 8명 가까이가 현행 제도로는 이제 정관이후 차단이나 근절이 역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네. 오늘 변협 토론회는 이런 인식위에 정관이후 타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전관을 이용한 어떤 그 수임, 변론 이런 활동은 우리 사회의 공정이라는 가치를 훼손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료 변호사와 공정한 경쟁이라는 변호사 내부에서의 또 가치를 흔드는 원칙을 흔드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들이 제시됐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변호사법 제31조 3항에 대해서 네. 이 수임 금지에 관한 기간을 퇴직 후 1년에서 이것보다 더 늘리는 방안이 제시가 됐고요. 네. 판검사 퇴직 후 변호사 등록을 한 시점부터 일정 기간 동안은 공익 활동을 강제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네. 그리고 판검사 출신 법조인이 변호사가 될 경우에 재판부와 소송 대리인 간의 연고 관계를 의무적으로 진술하게 하는 방안 등도 토론회에서 제시됐습니다. 네. 정관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을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취지인데요. 네. 앞서 언급한 법원과 검찰 최고위직 같은 경우는 네.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해서 변호사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네. 변호사 활동을 아예 제한하는 거는 뭐 직업 선택 자유 침해 이런 거랑 충돌하지 않나요? 어떤가요? 네,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변호사 업계에 이 네. 정관이후 문제가 심각하다는 반증이기도 한데요. 네. 일본의 경우를 보면 네. 대법관 정년은 70세, 그리고 그 외 법관은 65세로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변호사 개업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는데요. 네. 네, 그런데 토론의 발제를 맡은 조홍준 변호사에 따르면요. 네. 일본에서 소송 의뢰인들이 판검사는 이제 고객을 대하는 서비스 마인드가 없다는 이유로 인기가 없어서 네. 한국의 정관이후 상황을 신기하게 바라볼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우리나라 정관이후 문제는 참 특이한 문화라고 하기도 그렇고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본 외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일단 법관의 경우 우리나라는 법원 조직법상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정년이 각각 70세입니다. 네. 그리고 판사의 정년은 65세인데요. 네. 다른 나라는 이보다 정년이 길거나 아니면은 종신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미국만 해도 연방법원 판사는 종신이고 주법관 판사 정년은 70세입니다. 네. 거의 대부분 판사가 정년까지 근무한다고 합니다. 네. 영국도 대법원장 및 대법관은 종신직이고 일반 법관의 경우 정년이 70세이면서
이제 임기의 제한은 없습니다. 네. 독일의 경우도 평생 법관제가 정착이 돼 있어서 퇴직 공직자에 대한 등록 및 개업 제한 제도 없이도 이제 판검사가 변호사로 전직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구조 자체가 다른 건데요. 네. 고위 법관이나 검사들의 법률 지식과 경륜을 개인의 영달이 아닌 사회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토론회 참가자들의 인식입니다. 네. 뭐 아무튼 전관 내용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되기는 돼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유명 어학 학원인 파고다 설립자 부부가 서비스 표권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1심 판결이 오늘 나왔다고 합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수석 법과 생활입니다. 윤 변호사님, 이거 뭐 법적 분쟁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고인경 전 파고다 그룹 회장이 네. 전 부인인 박경실 현 회장에게 양도한 파고다 서비스 표권을 돌려달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네. 1980년 혼인한 고 전 회장과 박 회장은 결혼 생활이 파경을 맞기 전까지 네. 함께 서울 종로의 파고다 어학원을 전국적인 교육기관으로 키웠습니다. 네. 그리고 1984년에는 파고다에 대한 이제 서비스표 등록을 출원하고 이듬해 네. 등록을 마쳤고요. 1993년에는 개인 사업체였던 파고다 어학원을 법인으로 변경했습니다. 네. 그 이후 고 전 회장은 1994년에 박 회장에게 서비스 표권을 양도하고 권리를 전부 이전했지만 이후 이제 사이가 틀어지면서 2018년에 네. 서비스 표권을 양도한 대금으로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했는데 받지 못했으니 이를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서신을 파고다 측에 보냈습니다. 네. 고 전 회장이 요구했던 사용료는 36억 8,500여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네. 파고다 측은 이에 대해서 관련 약정을 체결한 바가 없고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이사회 승인이 없기 때문에 무효라고 일축했습니다. 네. 고 전 회장은 결국 파고다 서비스 표권의 전부 이전 등록을 말소하고 네. 사용료와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비스 표권이라고 하는데 서비스 표권이 뭔가요? 네, 먼저 그 서비스표 개념을 보기 전에 상호의 개념과 네. 상표, 서비스표의 개념을 함께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상호는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할 때 자기를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름, 상법상 회사 명칭이라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호를 등기하게 되면 광역시를 기준으로 해서 동종업종, 동일상호는 한 기업만 인정되기 때문에 네. 전국에서는 이제 동종업종에 동일한 상호가 존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에 반해서 상표 또는 서비스표는 네. 특허청에 등록되면 전국에서 유일한 것이 되고요. 네. 전국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 서비스업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표나 서비스표는 특허청에 등록된 날로부터 10년간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고요. 네. 10년마다 이를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반영구적인 독점권 확보가 가능합니다. 네. 서비스표는 이제 서비스업의 출처 표시가 되겠고요. 네. 상표는 상품의 출처 표시가 되겠는데요. 개념적으로는 별개라고 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특허청에 출원할 때도 상표 혹은 서비스표를 별개로 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할 수도 있게 됩니다. 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쟁점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네, 이 두 사람은 후계권을 두고 갈등을 겪다가 2014년에 이혼을 했습니다. 고 전 회장은 2018년에 서비스권 양도대금으로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36억 8,500여만 원을 청구했고요. 네. 서비스표권 이전 등록 말소하라고 이제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파고다 아카데미의 현재 대표이사는 이제 고 전 회장과 박 회장의 친딸인 고루다 대표인데요. 네. 박 회장 역시 여전히 회사 운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고 전 회장은 자신이 파고다 어학원을 주도적으로 경영할 것을 전제를 둔 채 서비스 표권 양도 계약을 체결했는데 박 회장과 이혼하게 되면서 경영권을 잃었기 때문에 네. 파고다 측이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서비스 표권을 보유하게 됐다고 네. 주장했습니다. 네. 뭐 남편이 결과적으로 밀려난 것 같은데 오늘 1심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왔나요? 네, 이제 재판부는 그 남편인 고 전 회장의 주장이 모두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네.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이제 원고는 피고가 서비스 표권의 양도 대가로 사용료 지급을 약정했다고 주장하지만 네. 이를 인정할 아무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24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용료 지급 청구가 없었던 점이나 네. 약정한 사용료 액수와 그 상정 기준을 밝히지 못하는 것을 볼 때 둘 네. 사이에 양도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밝혔고요. 네. 고 전 회장이 이제 자신이 파고다 어학원을 경영권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양도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혼으로 사정이 바뀌어서 계약이 해제된 네. 것이다
라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다고 볼 수가 없고 경영권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역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파고자 측이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서비스표권을 보유하게 됐다는 그 남편인 고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해서 서비스표권에 관한 등록 원부에 그 원인이 양도라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양도 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네, 뭐 이 서비스 표권 관련해서 뭐 주의하거나 신경 써야 될 게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제 앞서서 상호, 상표, 네. 서비스표권의 개념을 살펴봤는데요. 네. 법인 등기나 뭐 사업자 등록을 한 것만으로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실 수가 있는데 네. 사업자 등록, 법인 등기 이런 것과 상표 혹은 서비스표 등록은 전혀 별개의 것이라는 것을 좀 네.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호 등기만 하지 말고 상표 또는 서비스표 등록을 받아두는 것이 네.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돈은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인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검 검찰미래위원회가 오늘 검찰의 구속 기준과 구형 기준 등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검찰 사건 처리 기준 공개 권고문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출입국 관리에 인공지능 식별 추적 시스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제처는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자 총 17개 부처 소관 61개 관련 법령의 불필요한 절차, 서류를 간소화하는 법령 정비 계획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내일 2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UN 건강권 특별보고관 다이니우스 플러스가 참석한 가운데 21세기의 정신건강과 인권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4월 3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